전남 완도에서 정성스레 희망을 길러내는 바다 사나이. 넉넉한 자본도 기술도 없었지만 철저히 계획하고 끊임없이 도전해 지금의 성공을 이뤄냈다고 하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바다이기도 하고 바다만 오면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사실은. 귀어에 대한 결심부터 실행까지 꼬박 2년이 걸렸다는 그의 성공적인 귀어 정착기를 들여다봅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수심이 얕고 바위까지 많아 전복이 자라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섬 완도. 그래서일까요? 하늘에서 바라본 이곳의 청정해역은 바로 세로 2.2m의 사각형 전복 복합단지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육지에 건물은 없어도 바닷속에 건물 하나씩은 있다는 완도 어업인들. 오늘 만나볼 주인공도 완도 참 전복들의 건물주 중 한 명인 귀어 6년차 현구 씨입니다. 일자리를 찾아 일찍이 고향을 떠났던 그는 수도권에 있는 한 휴대전화 개발 회사에서 일했었는데요. 평소 꼼꼼하기로 소문이 났던 터라 회사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관리자의 위치까지 올랐었지만 지난 2012년 고향인 완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월급 생활은 한계가 있고 또 직장 생활은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상사나 밑에 이제 부하 직원들하고 이렇게 갈등 아닌 갈등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봤을 때 멀리 봤을 때는 이건 아닌 것 같다. 귀화 결심 후 고향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전복 양식업에 뛰어들겠다고 일찌감치 마음먹었던 현구 씨. 그렇다고 맨땅에 헤딩하듯 우턱대고 내려오진 않았는데요. 당시 아내가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실패하지 않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거쳤다고 합니다. 직장생활 하는 게 얼마나 이렇게 돈을 모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나. 그래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정책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래 보니까 이제 어민 후계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자금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활용하면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했고. 사전 시장 조사를 통해 어민 후계자를 신청한 현구 씨는 양식장 조성을 위한 초기 자금도 어려움 없이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각오로 뛰어든 전복 양식업. 하지만 이론과 실전은 다르듯 초보 어부가 맞닥뜨린 귀어 생활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크레인 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일을 하니까 일이 조금씩 덜 힘들기도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저런 배도 없고 조그만 배 하나하고 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밥도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줬어야 되거든요, 손으로. 그래서 이 많은 칸수를 손으로 주려면은 사람이 녹초가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런 경험이 없어 한동안 양식장 운영에 애를 먹던 그는 동네 선배들의 일을 도우며 차근차근 경험을 쌓아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일이 조금씩 익숙해질 무렵 때 아닌 습관병이 도졌다는 현구 씨. 지난 14년간의 직장 생활을 통해 연구와 개발이 몸에 뱄던 그는 바다의 수온과 날씨 등에 따른 최적의 전복 양식 조건을 찾는 데 몰두했습니다. 전복을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좀 빨리 성장을 하게끔 이렇게 할까라는 이제 생각 때문에 이제 좀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많이 진행을 했었죠. 거기서 이제 결과물을 뽑고 그래서 일반 아마 저보다 전복 더 일찍 키우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비하면 전복 성장률이 좀 빠르긴 빠른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폐사율도 그만큼 좀 작고, 그런 건 있어요.
어느새 귀화 6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쉽지만은 않은 바다 생활. 그럼에도 현구 씨가 꿋꿋하게 버텨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 땀 흘리며 의지할 이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눈빛만 봐도 손발이 척척 맞을 정도로 끈끈한 우애를 자랑한다는 세 사람. 아, 저 비경님들 카메라에 서서 욕을 안 하네? 근데 욕을 엄청 하던가? 등치 큰 애가 바로 밑에 동생, 그리고 저쪽이 이제 우리 막둥이. 예, 이제 삼형제가 이제 다들 이제 직장생활 하다가 시골 내려와갖고 이제 전복 키우고 또 바닷일 하고 하면서 이제 같이 하고 있죠. 오전 내내 이어진 고된 작업에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삼형제의 발길이 향한 곳. 차가운 바닷바람 덕에 더욱 허기졌을 배를 잠시나마 뜨끈한 국물로 채워봅니다. 몇 해 동안 열심히 매달려 전복 양식 사업을 안정권에 올려놓은 현구 씨는 또 다른 분야에도 도전 중인데요. 바로 소비자와의 직거래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메이저 수산입니다. 사실 완도에서 전복을 양식하는 사람이 판매 매장을 함께 운영한 사례가 없어 그가 시작한 이번 사업 자체가 주변에서 좋은 귀감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그의 매장은 청정해역에서 정성스레 직접 길러낸 참전복을 찾는 손님들로 매일같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중입니다. 언제나 남보다 한 발 앞선 생각과 실천력을 자랑하는 현구 씨는 추후에도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바다에 나가가지고 전복이 어떻게 키워지는지 직접 이렇게 따보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먹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체험까지 이렇게 같이 해서 우리가 생산, 판매, 그다음에 6차 산업인 이제 숙박 체험까지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 막 앞으로 계획이에요. 늘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완도가 가진 향토 자원을 이용 개발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하도록 만들고 싶다는 현구 씨. 앞으로도 그의 이런 모범적인 귀화 정착기가 예비 귀화인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기 자본금이 자기 투자 비용 대비해서 최소 40% 이상은 준비가 돼야 돼요. 그게 준비 없이 그냥 무작정 이렇게 뛰어나 기농을 택하게 되면 굉장히 꽃피우기도 전에 지쳐요, 사람이. 모든 걸 물론 빚으로도 다 시작은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 빚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은 허비가 되기 때문에 내 자본금은 최소한 40% 이상은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 얘기는 꼭 해주고 싶어요. 바닷속 바위에 착 붙어서 살아가는 전복들. 물살이 거셀수록 그 힘도 세진다는 전복처럼 앞으로도 역경을 이겨내며 한층 더 탄탄해질 그의 바다 위 삶을 응원해봅니다.